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올해 전체적으로도 0%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가 되고 매출 급감을 경험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위험 회피 성향을 갖는다. 이른바 슈퍼 세이브, 이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슈퍼 세이브, 극단적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돈을 안 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상황이 되면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쓰게끔 만들려고 점점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자꾸 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이게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물가가 내려가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은요,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립니다. 더 내려가기를.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물가 상황 지속되고 여기에 저성장까지 옵니다. 우리 지금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저성장으로. 저물가 저성장,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식 장기 불황이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슈퍼 세이버들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때문에 이게 물가를 더 낮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언택트 이코노미, 다시 말해서 온라인 거래, 이게 또 유통 단계를 다 줄이기 때문에 또 서로 물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슈퍼 세이브가 돼서 나 물가 더 내려야지 살 거야 하면서 기다리듯이 이 온라인에서는요, 그들끼리의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기업에게 싼 물건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또 동시에 내려간다. 이런 요소까지 겹치니까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안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워요. 어떤 정책을 내놔도요, 소비가 진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시중의 돈은 3천조라고 해요. 3천조. 3천조가 이게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0.1로 낮아졌습니다. 5월에는 0.3을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 1월에서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지금 0%대에 0%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격이 어떻게 올 거냐? 그것은 뻔한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디플레이션까지 만약에 온다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도요, IMF가 어저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할 때 마이너스 2.1%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하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주열 총재가 저는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고요? 이게 내수를 보는 거와 또 해외 경제, 세계 경제를 보는 눈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보는 눈이 더 맞을런지 IMF가 보는 눈이 더 맞을런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IMF는 분명히 세계 경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IMF는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대한민국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왜 IMF는 과하다고 봤느냐. 또 세계의 어떤 경제 봉쇄령이 점점 풀리고 있는데 왜 IMF는 안 풀리면서 대한민국 수출이 어렵다고 봤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코로나19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가 잘 읽었는지 누가 못 읽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더 줄어들 거다. 더 어려워질 거다.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주열 총재가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경제 봉쇄령이 해제가 되면서 수출이 나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봤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는 이주열 총재가 과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상황이 지금 쉽지 않아요. 예, 뉴욕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돼서 다시 봉쇄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 뉴욕주가 그렇죠. 미국 전체적으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었어요. 4만 명. 지금 브라질 쪽도 만만치 않고요. 남미 쪽으로 계속 확대돼 가고 있거든요. 예, 남미에서 확대되면요. 또 이게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 스페인, 포르투갈. 예, 스페인을 쓰는 사람은 스페인 문화권이잖아요. 그들이 스페인에 가서 포르투갈에 가서 또 옮길 가능성, 유럽에 재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아프리카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2차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경제는 지금 물가가 떨어져서 결국 디플레이로 간다. 그런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커진다. 그런 상황이니까 자, 우리도 참 모진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실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너무 유연하게 보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